무릎이 많이 망가졌을 때 인공관절 말고요, 무릎을 살리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무릎을 살짝 좀 비틀어주는 수술이거든요. 뭐 뼈를 잘라야 돼? 나 무서워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사실 의사가 나서서 좀 설득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환자들한테 진심 어린 좀 그런 관심이라든지 정말 환자분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좀 나올 수 없는 설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나서서 하는 의사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책임감 있는 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일단 이름부터 좀 뜯어볼게요.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하잖아요. 근위, 이제 가까울 근자거든요. 경골, 정강이 뼈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골이 요 뼈예요. 경골. 그리고 이 근위라는 게 그 경골에서 안에 이제 근위, 원위 이렇게 하는데, 근위 경골의 절골, 뼈를 자른다는 소리거든요. 좀 무시무시하긴 한데, 근위 경골을 절골술, 자른다는 수술입니다. 뼈를 교정하고 싶어서 이제 자른다는 수술입니다.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서양인들은 X다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O다리가 많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 정렬을 봤을 때 이렇게 설치가 된 게 아니고요, O다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평생 동안 이 상태로 자꾸 이제 걷게 되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평생 안쪽만 달아요. 이쪽만 달아버려요.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은 아유 맨날 안쪽 무릎이 아파 막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똑바로 서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다리 정렬을 보는 엑스를 찍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휘어 있어요. 아유 이렇게 휘었으니까 아프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아프니까 이걸 똑바로 이렇게 펴시다 그러면 그럼 이거 펴주세요. 근데 되게 이제 펴는 걸 간단히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뼈라는 게요 그렇게 간단히 펴지진 않습니다. 뼈 모양은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뭐 이렇게 변형되지는 않아요. 뭐 제가 가끔 이제 설명드리는 방식이긴 한데, 손으로 뼈가 변할 것 같으면요, 제가 제 턱 이렇게 만져가지고 턱이 이렇게 얄쌍하게 하고요, 코 이렇게 높이 숙여가지고 제가 원빈 내겠습니다. 뼈는 손으로 만져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뼈를 교정을 하려면요, 칼을 대야 되고요, 뼈를 이렇게 약간 변형을 시킨 채로 고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뼈를 벌려야죠. 막대기에 약간 흠집을 내요. 흠집을 내면 약간 움직이잖아요. 흠집을 내고 움직인 채로 고정을 시킨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잘못 설치된 타이어를 이렇게 똑바르게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병의 초기에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설치된 타이어를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안쪽이 너무 많이 닳아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가 아니라 약간은 더 이 정도로 좀 기울어져서 약간 여기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여긴 쌩쌩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를 넘어서 이 정도까지 되게 정교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딱 맞춰서 다리를 교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근위 경골 절골술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안쪽을 흠집을 내고 벌리게 되거든요.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걸 안쪽에서 벌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바깥쪽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바깥쪽을 줄이는 방식으로도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은 안쪽을 벌려서 이제 얻는 좀 장점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한 1cm 정도 키가 커집니다. 키 커지는 게 뭐 작은 것보다 낫죠. HTO라는 말도 보통 의학 용어들이 그래요. 그 서양에서 지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많이 해서 쓰거든요. 근데 번역을 할 때 보통 한자 말로 번역을 많이 하게 돼요. H가 이제 하이, 그게 이제 근위, 높은 데서, 티비아가 이제 경골이거든요. 그래서 HTO가 하이 티비아 오스테오톰인데, 그 말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근위 경골 절골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타이어를 이렇게 교정을 하려면은 바깥쪽은 쌩쌩해야죠. 바깥쪽이 이미 다 망가졌는데, 둘 다 망가졌는데 이렇게 교정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오다리여야겠죠? 그리고 오다리인데다가 이 바깥쪽이 쌩쌩한 거, 이거 두 개가 기본 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비만이면 또 안 좋아요. 다리 교정을 한 거 자체가 좀 못 버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연골을 이렇게 교정을 해봐야 너무 오랫동안 못 쓰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보는 기준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쪽에만 연골이 많이 닳았다, 그리고 오다리가 있다, 비교적 젊다, 그러면 해당이 되긴 합니다.
보험 적용이 돼요. 기본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긴 되는데 이게 어느 기준을 못 넘으면 미용 수술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오다리도 좀 일자 다리로 되면 좀 예쁘긴 하잖아요. 사실 미용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기준이 있어요. 어느 기준을 만족시키면은 이게 진짜 관절염을 치료하는 치료 수술로 들어가고요. 이게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오다리를 예쁘게 일자로 펴주는 미용 수술로 들어가서 그렇게 됐을 때는 보험 적용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냥 딱 내 무릎 각도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라서 그냥 내 무릎에 대해서 뭐 물론 이게 뼈를 건드리는 거니까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단하게 뭘 막 바꾸는 건 아니에요. 뭔가 뭐 되돌릴 수 없는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냥 이걸 하고 나서 내 본바탕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라서 그 위에 나중에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인공관절도 되게 사실 뭐 종류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반치환수를 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이것 다음에 다른 옵션들이 훨씬 더 많긴 많습니다. 와, 이걸 말로 하라고? 이거 뭐 간단하게? 일단은 뭐 인공관절을 피하려고 하는 수술이죠. 기본적으로 그 HTO라는 수술 자체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은요, 인공관절을 최대한 피해 보려고 내 무릎을 살리는 수술이 훨씬 더 좋은 수술입니다. 이 수술이 만약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할 수도 있죠. 세상의 모든 수술은 항상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 인공관절을 새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공관절을 했다가 이 수술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위경골 절골술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환자분들한테 추천하는 수술이고요. 저조차도 사실은 저도 제 다리 안 재봤겠어요? 제 다리 각도 재봤죠? 근데 제 다리가 그렇게 많이 휘진 않았더라고요. 만약에 제 다리가 많이 휘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아마 지금 되게 믿을 만한 제 동료 의사를 좀 물색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나이 때 저는 제 다리 그렇게 좀 오다리 수술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주로 설명드리는 방식이긴 한데 다리라는 구조 자체가 내 몸을 받치고 있는 큰 두 개의 기둥이잖아요. 그 기둥 두 개가 똑바로 딱 뻗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이 구조물을 받치기에 약간 휘어 있으면은 뭔가 오랫동안 받치기에는 좀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쫙 펴주는 게 훨씬 더 이 기둥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오래 쓰게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시기에 이 기둥이 너무 더 낡기 전에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인공관절과 근위경골 절골술의 뭐 장단점을 비교한다라기보다는 이건 서로 완전히 다른 수술이고요. 이거는 인공관절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해보죠. 저는 아직 뭐 아이나 자식이 없습니다만 결혼도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만 네 자식이 다리가 많이 휘었어. 오다리야. 막 엄청 많이 휘었어. 딱 보기에도. 그러면은 어렸을 때 할 거냐? 전 제 자식을 진짜 설득해 볼 것 같아요. 일단 예쁘기도 그게 더 예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무릎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어릴 때면 그게 이제 미용 수술로 들어가서 뭐 보험도 안 되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그냥 구조적으로 이득이 될 게 많습니다. 이제 의사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저희는 진짜 의사들 내부에서는 목수라고 불리거든요. 수술 도구들이 막 망치 쓰고 톱 쓰고 막 이러니까 정말로 저희는 인체 구조를 어떤 구조체로 봅니다. 진짜 운전하고 가다가 막 어떤 뭐 큰 막 교각, 뭐 다리, 뭐 아니면 큰 막 뭐 건물 같은 거 볼 때 기둥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 기둥으로 저 건물을 어떻게 막 떠받치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전 좀 가끔씩 해요.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다리라든지 뭐 아니면 어깨 이런 걸 볼 때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저는 이해하는 게 일단 뭐 제가 의대생 때 했고 레지던트 때 했던 것이고 이제 환자분을 볼 때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길래 이게 좀 문제가 생겼을까? 어디를 내가 어떻게 손을 봐줘야지 이게 좀 더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똑바로 돼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식이 많이 휘었다? 좀 빨리 하자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오다리를 사람 손으로 다시 일자로 못 펴준다고 그랬잖아요. 일자 다리를 사람 손으로 뭔가 오래 쓴다고 해서 그게 다시 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오다리가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안쪽만 닳게 되잖아요. 이렇게 휘어 있는데 안쪽만 닳면 점점 더 휘는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일자 다리는 휘어봤자 이게 균등하게 닳기 때문에 일자 다리가 오래 쓴다라고 해서 더 휘거나 그럴 일은 좀 상상하기 힘듭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지는 않으세요. 약간 이미 버스를 놓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수술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설득을 하기까지가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런저런 설명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이미 다 알고 오신 환자분들도 있어요. 그냥 앉자마자 이 수술 해주세요 이런 환자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잘 모르세요. 모르는 분들 훨씬 더 많고, 뼈를 잘라야 돼? 이러면 나 무서워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사실 의사가 나서서 좀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도 해야 되고 좀 이끌어 나가야 되고 안심도 시켜야 되고 좀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환자분이 잘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나서서 하는 의사가 진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책임감 있는 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환자들한테 진심 어린 좀 그런 관심이라든지 정말 환자분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좀 나올 수 없는 설명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속 편하게만 생각하면은요, 약 들을 때까지, 주사가 안 들을 때까지 그냥 주사 맞으세요, 주사 맞으세요, 주사 맞으세요, 이제 안 들어요, 인공관절 합시다, 이게 제일 편해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사실 뭐 인공관절 수술 결과 괜찮거든요.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내 무릎을 살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의사가 찾아드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릎 살릴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무릎 해방일지 김방현이었습니다.